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도 위프를 이용할 거고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바로 들어가서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main.c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뭐 printf가 해가지고 헬로 월드가 나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메인 함수 안에 이쪽을 예쁘게 꾸며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차에 배웠던 거는 베리어블과 데이터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거를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는 페이지 9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 3-7 변수의 값 대입 예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내준 숙제를 하셨으면 대충 다 비슷해가지고 쉽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단 int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저장할 공간인데 이 변수에다가는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b라는 변수에다가는 플로트 포인트죠. 부동소수점형의 실수형 정수를 실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일단 잘못된 예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는 123, B는 45.25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 메인이 실행이 됐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로 뭘 출력해달라고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printf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stdio.h라는 기정의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숙제를 이제 제출한 거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run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run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위플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은 우리가 run을 누를 때마다 여기 문장 두 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main.c로부터 main이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동시에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우스가 오른쪽에 가 있을 때는 run이라는 걸 직접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컨트롤 F라는 것을 컨트롤 엔터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마우스 포인터 이 커서가 왼쪽 에디터 창에 있을 때 컨트롤 엔터라는 단축키가 먹힙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없고요. 왼쪽 창에서만 컨트롤 엔터가 먹힙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 F5였나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단축키가 되고요. 현재 이 리플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단축키는 이 run 하는 버튼을 컨트롤 F로 대신할 수 있다. 요게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서 정수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B라는 실수형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실수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printf를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printf의 문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사이에 우리가 어떤 출력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좀 못생기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계획 문자 엔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은 한 줄 한 줄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A의 값과 B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 이렇게 무언가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수형 값을 확인할 때에는 정수형 변수를 넣어주고 그것을 데시멀 형태로 이렇게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A에는 123이 대입이 되었고 그 값이 printf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5로 바꾸면은 뭐 25라는 값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럼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b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b라는 것은 플로트형으로 되어 있죠. 데시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이미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죠. 근데 녹색 밑줄, 리플에서 녹색 밑줄은 엄청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실행은 될 거예요. 실행이 되죠. 왜냐면은 warning generated, 그러니까 경고를 나타내긴 하는데 실행은 돼요. 여기 경고에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제 format specifies type int, 즉 나는 printf를 int형으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줬는데 실제로 요 argument는 float형이더라. 그러니까 요 b라는 것을 int형으로 출력해 주세요 했지만 b라는 걸 보니까 얘는 float형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기로는 %d 대신에 %f를 써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밑에 녹색 줄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45.25 000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예쁘지 않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 %랑 f 사이에 점 이하 몇째 짜리까지 나타낼 거냐? 5째 짜리. 한 3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릿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f를 그대로 쓰면은 지금 요 시스템에서는 소수점 이하 6째 짜리까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2 라고 하면 2째 짜리까지만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다가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먹히지 않겠죠? 우리가 %d는 인티저형을 출력하는 이제 포맷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요점 앞에 뭔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5.2 여기서 먹히지 않네요. 이게 width라는 건데 인티저형에서 막히네요. 이건. 그러니까 formatted, 그러니까 이 실수형을 출력할 때는 점 이하가 중요하고요. 인티저형을 할 때는 점 앞에, 즉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width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precision, 정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면은 앞에 빈칸이 8칸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printf를 할 때 옵션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stdio.h에 한번 이 헤더 파일에는 도대체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요 어떤 헤더 파일에 어떤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쭈르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stdio.h라는 라이브러리를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printf를 찾아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specifier, 그러니까 방금 %d, %f 라고 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pecifier를 보면은 d나 i를 쓰면은 signed decimal integer 라고 해서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형을 10진수로 표현해 달라 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제에서도 봤지만 헥사데시말로 할 때는 x를 쓰면 되고 옥탈로 표현할 때는 o를 표현하면 되는 예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specifier 전에 저는 이 precision 옵션과 width 옵션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width라는 것은 이렇게 character to be printed, 출력될 캐릭터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precision은 점 넘버 해가지고 몇째 짜리까지 나타내라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헤더 파일에 무슨 함수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구글링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함수를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문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구글 링을 좀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옵션들은 일단 제껴 놓고요. 우리가 그리고 예제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었던 게 인트형 변수인데 이상한 값을 넣을 때와 플로트형 변수인데 뭐 정수형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미 인트형 변수인데 거기다 이제 실수형을 넣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implicit conversion from double to i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 컨버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a라는 것을 int형을 담기로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딱 숫자가 들어온 걸 보니까 얘는 지금 더블형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더블형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더블형에서 int형으로 강제로 이제 타입 컨버전이 일어나가지고 a로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워닝이 뜬 겁니다. 그래서 25.5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a에는 25가 들어가서 이렇게 잘려서 출력이 되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45라는 걸 우리는 int형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지만 컴퓨터가 받아들이기로는 45는 플로트형 혹은 더블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워닝 없이 그냥 B에는 45.000000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우리가 네이밍이 있어요. 베리어블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일단 저번에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C라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VAR로 하겠습니다. 여기 언더바로 시작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언더바가 뭐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로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이미 빨간 줄이 나와버리죠. 조금 전엔 그래도 컴파일이 되는 녹색 줄이었는데 해보면은 문제가 있죠. expected identifier variable. 아무튼 뭐가 문제가 있다. 0 대신에 요 문자가 왔어야 되지 않니? 라고 컴파일이 한번 의문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뭐 대문자 와도 됩니다. 대문자 와도 되는데 대소문자는 확실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캐피탈 V로 시작하는 VAR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 이거는 소문자 V로 시작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걸 쓰면은 여기 previous definition is here redefinition of VAR 해가지고 중복되어서 선언이 되었고 이것은 11번째 줄에서 이미 정리가 되었다 라고 오류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할 때 좀 이런 점들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int형 선언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값을 대입을 했죠. 초기화, initialization을 뒷부분에서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변수의 선언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목적줄이 뜰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expression result unused A라는 것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워닝을 해주네요.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항상 이렇게 컴파일 해보시면은 이 리플이 그래도 되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뭔가 잘 얘기해줍니다. 가벼운 웹 플랫폼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게 C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과 함께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초기화는 저렇게 했지만 우리가 다른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이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int c, int 이제 c랑 d를 이렇게 한 번에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선언을 하고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선언을 하면은 어떠한 값을 항상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맞아요. 초기화를 해준다는 것은 그 공간에 혹시 가비지 값이 쓰레기 값이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있으면은 그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리플에서는 보면은 아마 0과 0.000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컴파일러나 작업 환경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상한 값들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로직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계속 결과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런 초기화 작업을 빠뜨리지 않았나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타입은 한 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요. 선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일부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료형을 묶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캐릭터라는 변수를 일단 예제에서는 잘 안 했어요. 캐릭터는 말 그대로 캐릭터, 문자 하나를 저장을 할 건데요. C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이 되나요? 이게?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게 동일한 게 쓰였다고 이걸 했네요. 근데 여기도 여기 재밌는 게 나타났네요. 이제 B라는 것을 여기 보면은 이상한 값이 나왔죠.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산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면 다시 0으로 잡히겠죠. 초기화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연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원래는 캐릭터라는 변수를 보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사이먼트를 한다거나 혹은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printf value of c 라고 해보겠습니다. value of c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c라는 어떤 캐릭터형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딱 나오죠. 스페시파이어에 캐릭터를 출력할 때는 c를 써줘라.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c를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줄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엔 small b, capital D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A, B, C values of A, B, and C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A는 정수형, B는 플로트형, 그리고 and C는 캐릭터형.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여러 쌍이 있으면은 1대1로 순서만 맞춰가지고 쪼르륵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얘도 C도 마찬가지로 declaration과 함께 assignment 혹은 이거를 함께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잘 선언을 하고 대입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까지 여기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로트형과 인트형 사이의 어떤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선언, 사용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실습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